수익으로 향하는 든든한 자산 비행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주항공 사무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수익권으로 고도 비행할 예정이고요.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산 우상향 지금 바로 이룩합니다. 자, 8월이죠. 정말 숨가쁜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향방에 크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다행스러운 점은 8월 들어서는 그래도 변동성 장세가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투자 고도를 높여야 할 때죠. 그렇다면 남은 8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주식 초보자부터 베테랑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층 든든하게 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비행 중 화면 하단 자막과 함께 저희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이상원 기장이 직접 준비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투자 전략 핵심 자료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꺼내서 준비해 두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우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네, 수익의 나침판이 되어줄 오마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편안하게 투자의 길을 안내해드릴 이상원 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기장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 구역을 갈 때 뭔가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입김을 불어요. 아, 이 길이 아니라 옆길로 가라. 네. 옆길로 가야 더 좋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민이 생기죠? 선택의 고민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이 조금씩 바람을 불면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같은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부터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사실상 옆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바람을 불고 기관이 바람을 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상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이런 안전한 이런 모멘텀들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많은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을지 시장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 훈풍을 잘 이어받아서 연휴가 지나고 상승 출발했지만 저희 지수가 오후 1시 기준인데 보니까 코스피가 7,000P를 찍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6,900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다소 깊네요. 2%대 하락세 보이면서 847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7월에 국내 증시가 정말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지난주 내내 반등세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우리의 주식시장. 남은 이번 주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의 현재 증시 상황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000선을 하회하면서 큰 폭으로 내려앉았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 이후로부터 대략 현재 시점까지 7,100포인트까지 대략 24% 이상 상승이 반등으로 나오게 됐고요. 특히나 지난주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무려 11% 이상 반등세를 보이는 등 단기적으로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많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코스닥 지수도 600선에서 다시 회복을 한 채 850선까지의 이런 상승이 가파르게 또 나타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증시가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장이 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일단 순환매 시장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그런 순환매의 지표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가파른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 즉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피 증시 전체적으로 많이 눌렸다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 오늘 장 초반 7,100선까지 회복을 시켜줬다가 7,000선을 다시 내주면서 현재 6,900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 AI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도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면 일단 이번 주에 증시의 이벤트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침반 키워드로 준비한 것은 이번 주 3가지 시험대가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치러도 힘든데 시험을 3개나 치러야 돼요. 어떤 네. 시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분명 FOMC라고 하니 7월 말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7월 말에 이제 어느 정도 동결로 발표가 됐던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발표가 되었던 것은 금리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문이 나온 것이고 그 안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떤 스탠스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 대화록을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투표 결과를 보아하니 전원 찬성이 아니라 동결을 찬성한 사람은 9명, 여기에 반대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사람은 3명이었어요. 자, 3명은 0.25%에 대한 포인트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나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계속 이 고용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것에 주장을 또 강하게 실은 모습입니다. 자, 의사록은 8월 20일 오전 3시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우리가 이 의사록 안에서 발표가 되는 의사록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 인상 주장위원이 3명에 국한된 게 맞느냐?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동결 찬성 위원들도 추가 인상을 고민하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막상 결과로는 9대 3이지만 이 9명 중에서도 인상을 고려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없는가? 이게 이제 사실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9명이 동결로 유지를 했지만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나 소비지표들을 봤을 때 이 9명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정말로 금리가 안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가 상승을 일시적 공급 충격으로 판단을 했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단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자극시켰고 이 유가가 물가를 또 자극시켰죠. 이 물가를 자극시켜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또 자극시켜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라는 금리 인상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자, 정말로 이 유가 상승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판단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사실 이런 의사록 안에 있는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음날 미국의 채권 시장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이나 30년물의 장기 채권들이 갑자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엄청 중요한 이벤트네요, 그러면? 맞아요. 이 이벤트, 사실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다음날 움직여줄 이 장기 금리의 반응이,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사록 하나만 그칠 게 아니라 이 정말로 채권 금리에 대한 이 차트나 이런 전반적인 추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자, 이걸 기반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증시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대략 9,000포인트를 넘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매 기조가 어떻게 됐었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었어요. 맞아요.
대량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해도 어느 순간 멈춰질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사실상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 튼튼한 체력이 없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조정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이 개인들과 기관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을 계속 팔고 있는데 반대로 아래에서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담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그냥 일시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이런 장기 금리가 상승이 나와도 이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에 대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시험대를 통과를 했는데 두 번째 시험대가 있죠. 두 번째 시험대는 아무래도 첫 번째 시험대에 이은 협상과 유가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번째 시험이 전체적으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된다면 첫 번째 의사록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자,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협상이 또 재교착된 상황입니다. 불과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전이다, 이제 종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회협 안에서 이 선박들이 다시 통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전 수치만큼 많이 올라와 있던 시점인데 자, 우리가 2주간의 주말 유통 물량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30척이 넘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의 교착이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 물과 5척밖에 이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유가가 올라간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항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 역시나 다시 한번 유가를 자극시킬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고 미국 물가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우려감이 또 금리로 자극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한번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달러가 또 한번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FOMC에 대한 의사록도 중요하지만 이 유가에 대한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브렌트유나 WTI 같은 국제 선물, 유가 선물 이 차트가 있는데 자, 어느 정도 WTI는 많이 내려왔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90달러 이상까지 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가 다시 현재 80달러 선 중반선까지 내려왔는데 자, 교착이 어느 정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아가면서 85달러 밑으로 잘 내려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나 물가에 대한 자극은 다시 한번 좀 잠재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험대는 뭐가 있냐? 지난주는 이제 반도체와 AA 기업들의 실적들이 줄줄이 나왔다면 이번 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보다도 이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어떤 실적들이 나오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월마트 실적이죠. 월마트라고 한다면 미국 안에서도 이제 유통 마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저렴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들은 월마트가 아닌 조금 더 위에 있는 마트들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현재 월마트가 다시 한번 고소득층이나 중산층들도 다시 한번 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좋냐면 기존에는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사기 위해서 더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더 써도 사실상 크게 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원래 사용하던 유통망들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것들을 줄이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초점을 가게 될까요? 실적? 아니죠. 조금 더 저렴한 걸 사려고 이제 많이 가겠죠. 아. 그래서 이 월마트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조금 더 저렴한 상품들을 많이 팔기 위해 있는 마트다 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운 트레이딩에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8월 20일 한국 시간으로도 이제 수요일 날 나올 예정인데요. 네. 자, 이번 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증가율이 4%에서 5% 정도 돼요. 이번 연도에서는 3.5%에서 4.5%까지도 현재 좌표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실적에서 네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객단가보다 고객 방문이나 거래 건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느냐. 자,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실제 판매 수량 증가가 소비 체력의 확인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객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많아지면서도 그 고객들이 꾸준하게 기존과 같은 상태에서의 소비를 하게 된다면 건강한 물가 상승도 가능하면서 이 소비 기업들에게 대한 전체적인 실적들이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소비 둔화 우려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시험대를 잘 살펴봤다면, 자, 이제 앞으로는 뭘 봐야 되느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은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들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매크로적인 이벤트들을 계속 앞두고 나면서 반도체를 튼튼히 주도적으로 살펴보되, 자, 이런 소비 지표를 기반으로 기술주와 성장주의 전체적인 순환 매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증시처럼 단순하게 반도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기반으로 뭐 AI, 로봇, 2차 전지 같은 전체적인 기술주와 성장주를 포트에 골라 담아야지 안전하게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도 그 상승 효과를 계좌로 톡톡히 누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보다 지난주까지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오늘만 보더라도 아실 거예요. 반도체 실적 이벤트가 끝나니까 반도체 바로 이제 눌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벌써 이런 시장 안에서도 오름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로봇, AI, 2차 전지 이런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섹터 얘기를 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남은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벤트 하나만 챙기고 이해하기고 쉽지가 않거든요. 세 가지나 챙겨야 하는데 혹시 소통방에 들어오면요, 기장님. 그런 부분을 쫙쫙 정리를 해서 쉽게 브리핑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행지, 누가 좋다 하고 하는 여행지도 우리가 그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여행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 대응도 못하고 그냥 온몸으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막 거기에 무슨 전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들을 알아야지만 투자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또 안전하게 옆에서 가이드 역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소통창구에 오셔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투자 여행에 안전한 길잡이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잘 배워보고 왔고요. 아직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키워드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이상훈 기자의 나침반 기법으로 직접 분석한 시장 흐름 자료와 함께 핵심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공이 되는 자료고요. 현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을 스캔해 주시면 연결 링크가 뜨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항로를 잡았으니 수익으로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네, 수익뱅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투자 섹터는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실제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뉴스도 있었어요. 연간 3만 대 양산이라는 목표에 공급망을 조율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투자의 모멘텀은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 분위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로봇의 핵심 포인트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큰 사이클, 순환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자, 근데 그 순환매가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아무래도 AI를 기반으로 한 업종들, 이 낙수 효과를 받는 대체적인 업종들이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장 전체적으로 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번 7월이 크게 또 조정을 받았던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거치고 나니까 다음 증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재 증시에서 가장 먼저 오르고 있는 게 어떤 업종이냐? 꽂으라고 했을 땐 당연스럽게도 반도체예요.
왜? AI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자, 근데 반도체만 오르고 있던 건 아닙니다. 반도체와 함께 AI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업종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수급세가 두드러지게 올랐던 것은 반도체였지만 그 아래에서 로봇과 원자력 발전 같은 대체적으로 AI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업종은요. 첫 번째로는 우상향 탑승구에서 로봇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조정이 나올 시기에 다음으로 오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로봇 산업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기업적인 얘기만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특정 기업이 뭐 2차 전지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거나 로봇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거나 물론 특정 기업들에게서 나오는 이슈들로 많이 움직임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자, 이제 로봇도 하나의 국가의 핵심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서 정부도 참여를 해서 이 로봇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이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자, 로봇 같은 경우는 신제품 영상이나 전시회 같은 참가 이런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로도 움직이냐? 정부의 정책, 공급망, 양산 준비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들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존에 발표된 8월 6일에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요.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 발표를 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가 담겨져 있냐? 자, 액추에이터나 센서, 로봇선을 3대 로봇 핵심 부품으로 지정을 하고 전용 연구개발 사업에 신설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로봇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곳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AI 팩토리나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AI 로봇을 연간 1000대를 보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정부가 먼저 키우려는 분야가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액추에이터, 센서, 감속기나 로봇송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부가적으로 로봇 파운드리나 부품 클러스터, 실증 테스트 필드 같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정부가 먼저 키우려는 분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자,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투입할 때가 많죠.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맞아요. 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배터리, 조선 같은 일반적으로 공장에 투입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먼저 생산할 가능성이 높겠고 물류나 병원, 호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20대 산업 특화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것에 추진을 하겠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정책은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경쟁보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페이지에서 뭐가 나왔었죠?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국내 부품 공급망과 양산 기반을 먼저 만드는 정책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보다 그 만들기 위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질 때 들어가니까 부품이. 그죠? 맞아요. 부품이 없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네. 양산을 하지도 못해요. 산업이 만들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망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야지만 그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의 부각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로봇 양산 생태계에 대한 구축이 경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즘 너도 나도 다 로봇주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만 보더라도 삼성, LG, 현대 다 로봇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자,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던 로봇 중장기 전략에 대한 핵심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 로봇을 직접적으로 사업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LG 이번에 엔비디아와 함께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 특히나 오늘 일정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오늘 또 두드러지게 좀 나왔던 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까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LG 이슈와 현대 이슈만 보더라도 부품주를 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조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볼 건데
자, 8월 18일 오늘이죠. 젠슨헝의 장녀가 LG 로보틱스 거점을 방문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엔비디아 CEO의 장녀가 그냥 방문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자, 메디슨 황이 누구냐? 자, 엔비디아 내 옴니버스 및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에 대한 시니어 디렉터예요. 엔비디아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젠슨헝의 딸이 아니라 정말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 방한을 하고 있다. 그게 주력입니다. 자, 방문 일정에서 뭐가 이제 나올 것이냐? 비공개 회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로봇 합성용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자, 이제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지털 트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건데, 실험실, 연습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I 모델이나 휴머노이드에 대한 행동을 제어하는 거, 그리고 양산을 할 수 있는지 양산에 대한 협력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번 방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026년 4월 달에 메디슨 황이 LG 등 국내 기업에 1차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젠슨 황이 방문을 했어요. 자, 2026년 6월 달에 직접적으로 젠슨 황이 방한하면서 LG와 협력 중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8월 달에 LG 회장과 엔비디아의 CEO가 MOU에 대한 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루어졌는데,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MOU 체결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회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이 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지털 팩토리가 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 로봇 데이터 팩토리가 무엇을 하냐? 자, 로봇이 그냥 하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잡고 이동하고 문을 열고 부품을 조립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데이터만 넣고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특정 이 동작에 대한 연습을 하더라도 우리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로봇도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실수를 하면 고치면 됩니다. 근데 로봇은 실수가 나오는 순간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축적이 되고 안전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가 중요한 것이고 디지털 트윈이 지금 시점에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LG는 뭘 하느냐?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센서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3사 중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3사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이 로봇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2차 전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지금 LG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도 LG와 직접적인 협력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 둘 간의 이번 회담에서 연습에서 무언가가 발표가 되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무언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 만들어서 27년도 1월 달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월 달에 공개할 것을 이번에 연습을 시키겠죠. 훈련을 시키겠죠. 자, 근데 이 만들어진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안정화가 된다면 네.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와, 저 부품을 만들었던 기업이 앞으로 공급망 생태계에 있어서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부품들이 만들어지는 안에서 나오는 정말로 공급이 된 기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연합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현대차가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올해 상반기 동안 약 200개의 1차 협력업체. 현대차도 완성차예요.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냥 딱 차만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1차 협력사들에게 부품을 조달받아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200개의 1차 협력사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 어떤 로봇 부품을 개발할 것이냐? 웃기잖아요. 자동차 부품 기업한테 왜 로봇 부품을 뭘 개발할 거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로봇 부품과 자동차 부품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그래요? 부품을 만드는 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로봇에게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을 또 얼마나 배치를 할 것인지, 언제 생산 설비를 구축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단가를 낮출 것인지. 참고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의 가격이 추정치로만 약 10만 달러라고 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3만 달러까지 내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원가가 절감되어야겠죠. 네.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이 매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가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협력사에 대한 이런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로봇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살펴봤을 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또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일정들이 있냐면 유니트리. 자, 중국 안에 있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대형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표현한다면 이제 중국에서는 유니트리를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국내 로봇주들도 관심을 받을까요? 자, 상장 로봇 기업의 비교 기준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안에서만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값어치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가치가 지금 얼마 정도인지 그 부분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봇 산업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 안에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로봇 산업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참고로 이 유니트리가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이 로봇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계속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봇주의 높은 기대를 실제 숫자로 검증한다. 현재 사실상 기대치로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맞는 것이냐, 그런 비교군들도 역시나 생겨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일정이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 세계 로봇 대회가 개최가 돼요. 사실상 이런 로봇 대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왜 제가 여기다 직접적으로 넣어놨냐면 네. 자, 이 안에 300개의 참가 기업이 있고 2,000여 점의 제품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150종의 신제품이 공개됩니다. 무슨 제품일까요? 로봇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공개가 되겠죠. 로봇 행사니까. 맞아요. 로봇 행사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자, 대기업,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 부품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특히나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네.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기에 국내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도 참가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 참가하는 기업들도 따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로보티즈가 이 행사에 또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LG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게 로보티즈예요. 이런 교포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야말로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느냐? 정말로 이런 기대치를 받고 앞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이게 대체 더 오를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사실상 차트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차트의 움직임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딱 펼쳐보면 내가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딱 보이듯이,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는 방법, 차트를 보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는 어디로 움직이겠다라고 대략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추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차트 안에 길. 자, 지금 보시면은 캔들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로 갔다가 위로 다시 꺾어지는 구간. 자,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선이 있습니다. 무슨 선이 있어요? 황금선이 있어요. 자, 이 황금선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요? 자, 기존의 가격 캔들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황금선마저도 같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가격 캔들이 이 황금선을 등에 얹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 순서가 반대로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선을 아래에다 두고 캔들들이 위로 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추세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황금선의 밑에 주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황금선의 밑에 있죠. 자, 근데 황금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황금선에서만 위에서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황금선에 있을 때는 30만 원대. 자, 지금 얼마? 98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황금선 밑에 있을 땐 주가가 못 올라요.
근데 황금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주가가 안전하게 우상향으로 이어지더라.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봤다면, 자, 오늘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봇은 부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안에서도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관절의 역할을 해요.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관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 로봇 감속기 분야에서 풀 라인업을 구축한 기업이에요. 감속기가 절대 빠질 수 없는데 그 감속기를 전체적인 다량의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자, 황금선을 띄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는 황금선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근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을 거치고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면서 같이 여행을 해볼 이 종목. 자,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 창구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원 기장이 전하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로봇이었죠. 요즘 움직임이 정말 들썩여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정부도 밀어주고 있고 기업도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시장 형성 구축에서 꼭 지금 함께 또 달려가야 또 원하는 수익의 결과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런 고민들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이상원 기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을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좋은 혜택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탑승하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원 기장이 직접 엄선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기내식 어떤 섹터에서 준비가 된 기내식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즐거운 수익 비행,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꺼내주시고요. 카메라를 켜주신 다음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희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투자 정보부터 기내식까지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꼭 알고 가야 할 투자 이야기와 함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네, 오마주항공은 모든 탑승객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오마주항공 기장들에게 배운 혼자 알기엔 아까운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희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알고 가면 좋은 정보니까요. 잠시만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바닥을 다졌던 우리 시장,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깔끔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오는 20일에 공개가 되는 7월 FOMC 의사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고용과 물가가 차분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죠. 자, 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매서운 매파적인 발언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 금리는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의사록 내용을 꼭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8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유가와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협상 진전으로 진정이 된다면 시장엔 또 한 번 강력한 훈풍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AI와 반도체 주도주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6,200에서 7,2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AI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꺾이고 메모리 반도체 실적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존 이끌고 있었던 반도체 주도주 중심으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성은 줄어들고 주도주는 몇
명확해지는 이번 주 어떤 전략과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오늘 이상훈 기장이 이벤트 있는 주간에 봐야 하는 투자 섹터와 종목까지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정보들은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훨씬 더 깊고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이상훈 기장이 직접 투자 교육부터 핵심 종목 흐름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좋은 혜택들 많이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의 탑승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두 번째 투자 섹터는 원전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동안 원전주가 정말 길게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원전이라고 제가 또 영민 씨가 얘기를 했는데, 자, 결국에 로봇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결국 AI로부터 크게 순환매가 내려오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가 이제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그 아래 AI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로봇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 그 AI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전력을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 불가결한 재료다라고 지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일정이 앞으로 주가 상승 추진력으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를 보면은 테라파워의 프로젝트, 이번에 빌 게이츠가 방한하면서 직접적으로 테라파워에 들어가는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자재 협력까지 또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9월에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에 대한 일정들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원전의 구조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자, 전력 부족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이 전력에 대한 부족이 앞으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 실적들을 성장시켜줄 하나의 포인트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세 가지를 보면은 이번 뉴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 원전 테마와 좀 다른 이유가 뭐냐? 단순 MOU가 아니라 실제 제작 계약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특히나 SMR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전하면 대형 원전, 큰 원전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근데 SMR이 뭐냐? 앞으로 이 원전은 각 도시들마다 하나씩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데이터 센터가 각 도시마다 하나씩 생겨질 텐데 이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냐? 그럼 도시마다 대형 원전을 세울 것이냐? 자, 그러자고 보아하니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뿐더러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조그만한 이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모듈 원자로를 만들어서 각 도시마다 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테라파워 프로젝트인데, 기존까지는 SMR에 대한 기술력만 하나의 기대치로만 놓고 봤다면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테라파워에 대한 나트륨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계약을 추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약 기대가 아니라 계약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실제 기자재 발주 면에서 이슈로 또 한번 주가 상승 추진력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SMR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8월 24일 시행령 입법 예고가 이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이 법안을 수정해 나가는 기간인데, 자, 이제는 9월 11일 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9월 직접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앞으로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결국에 원전의 구조적 배경은 AI라는 거예요. AI가 왜? 자, 데이터 센터의 평균 전력 소비는 24년부터 30년 동안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30년도 전력 소비는 약 945TWh로 2배 가까이 이상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니 신재생 에너지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의 전력망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공급은 원자력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 자, 지금 이 원자력 발전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SMR과 더불어 일반 대형 원전에 대한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체코 두크파니 원전이나 신한울 3, 4호기 같은 대형 원전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높은 SMR과 지금 수주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일반 대형 원전 투트랙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업종 밸류를 높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원자력 발전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차트를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두사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황금선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점. 자, 두 번째 종목도 BHI라는 종목인데, 자, 황금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무엇이 있느냐? 오늘의 기내식 종목인가요? 맞아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자, 전년 동기 대비 26% 이상의 매출 순이익을 성장을 시켰어요. 두 번째, 555억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첫 미국의 SMR에 대한 표준화 설계를 수주를 한 기업이에요. 자,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마지막 차트까지 본다면 황금선까지 안정적으로 타고 오르는 종목이라는 점이죠. 자, 기업적인 측면과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 오늘의 기내식 이 원자력 발전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원자력 발전 전력 분야에서 하나 또 포트에 다 담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셔서 이 기내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와 함께 기내식 종목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관련한 더 딥하고 좀 섬세한 투자 전략 내용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자료와 함께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소통방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로드맵을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기준을 되어드리기 위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상원 기장의 오늘의 기내식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 안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오늘의 기내식이 활짝 펼쳐집니다. 기내식은 이상원 기장이 직접 선별한 기회 잡아볼 수 있는 공략주가 되겠고요. 입장하시면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함께 이상원 기장이 직접 전해드리는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흐름까지 모두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만 제공이 되는 특별한 자료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저 가져다 대시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가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기내식 종목뿐만 아니라 특급 혜택 3가지도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자, 안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방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투자 여행의 안전지대 찾아드릴 거고요. 두 번째 혜택 만나볼게요. 자, HTS를 통해서 초보자도 쉽게 설정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원 기장의 나침반 기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정 방법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기업 분석입니다. 혼자서 선정하기 어려우셨다면 특강을 꼭 챙겨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도 풍성한 정보와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재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